안녕하세요. 다정한 이웃과 함께하는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다정한 이웃이 되어 그동안 심리상담가로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마이클 아이건의 저서 독이 든 양분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며 감정을 담아내는 능력이란 주제로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심리상담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오해 중에 하나는 마음 편해지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라며 많은 사람들이 편해지기를 상담에 대한 목표로 설정합니다. 물론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이 편해지는 효과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 편해지기로 하면 약을 복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또 정신줄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심리상담이 추구하는 것은 마음이 편해지기보다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을 감당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감정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감당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감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개인이 희로애락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성숙 과정을 통해 획득되어지는 능력과 기능인 것입니다. 어떤 한 내담자는 좌절에 대한 참을성이 너무 취약해서 자신의 좌절감을 자신의 정신 공간에 담아둘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표상조차 간직할 수 없는 마음, 즉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잘 기억나지 않아요. 몰라요. 와 같은 표현을 자주 하고 사고화, 즉 생각하는 능력을 위해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 제안하면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이며 강력하게 저항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담아내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였기 때문에 내면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정서적 자극들은 결국 폭발적인 투사가 되어 강력한 충동적 행동으로 표출되어 나타났던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알프레드 비오는 그런 폭발은 매우 폭력적이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내담자들은 그것을 갑작스럽고 완전한 침묵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파괴적인 폭발물로부터 멀리 도망이라도 치듯이 가능한 한 강력한 정서적 회오리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그것이 침묵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양극단, 즉 폭발과 침묵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담자들의 말이 없음 또는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자녀들의 말이 없음,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대인관계 속에서의 말이 없는 사람들은 폭발과 침묵이 하나로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 강력한 정서적 자극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한 자기 방어일 수도 있습니다.
비오는 정서가 상실된 하나의 광대함에 대해 말을 합니다. 혈관 내에 확장된 공간이 순환을 하기에는 너무 커서 환자가 출혈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외과 수술을 예로 들면서 담아주는 그릇이 없는 공간에서 개인의 정신적인 내용, 즉 생각, 이미지, 말 등은 진정한 의사소통적 가치를 상실하고 광활한 공간 안에 떠다니는 일종의 무의미한 조각들로 바뀐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무의미한 조각들이라 함은 정서적 쓰레기, 즉 모방된 말과 같은 진정성 없는 정서적 조각들을 의미합니다. 담아주는 그릇이 없는 상태, 즉 광활한 공간은 너무 광활해서 그 안에는 시간적 및 공간적 경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현증 환자들의 횡설수설하는 대화, 전혀 경계 없는 행동들, 그리고 건조한 대화로 인해 지루함이 밀려오기 등과 같은 현상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마음의 상처, 즉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된 이후에는 양분으로 시작되었던 그 무엇은 비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비명은 언젠가는 그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개인의 비명은 비명 지르기를 거부하며 부정해버리거나 비명이 광활한 공간에 휩쓸려가 버려 비명을 지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명이 사라지거나 소멸될 수도 있으며 비명 지르는 것에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으며 비명 지르기보다는 관심을 다른 어떤 것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양분이 비명과 비명 없음이 하나로 융합되기 때문에 다양한 정신병리로 표출되는 끔찍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떤 사람은 비명이 양분으로 대체되거나 양분으로 간주하여 비명이 양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병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현증 증상에서 볼 수 있는 소리 없는 비명으로부터 만성적으로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짜증나는 찡찡거림이나 반사회적 인격자들의 충동적 폭력 행위와 일탈 행동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은 다양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묵이 자기 억제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기만의 즐거운 만족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모두 다 양분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망각과 같은 기억 없음은 양분의 한 형태로 그것은 일종의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을 주는 기억들에서 벗어나고자 선택한 양분의 대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오랫동안 망각한다면 양분이 다시 생겨나거나 또는 양분이 지켜지고 보존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이렇듯이 어떤 사람에 있어서 양분, 비명 없음이 하나의 융합된 상태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다른 것들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지 못해 양분과 뒤섞인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사례는 중학교를 다니는 한 청소년의 아픔입니다. 이 청소년은 어릴 때부터 엄마의 엄청난 교육열에 희생당한 아이였습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이지만 흔히 아이를 쥐잡듯이 잡아 돌렸다고나 할까요? 아빠는 짙은 한숨을 토해내면서 지난 날을 회상했었는데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 언젠가는 그대로 당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쥐죽은 듯 순종적인 아이였겠지만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아이는 본격적으로 반항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부엌칼을 집어들고 엄마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또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불을 지르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충격 속에 놀란 마음으로 부랴부랴 병원을 찾아갔더니 분노 조절 장애라는 진단을 내리며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엄마에게서 경험되었던 끓어오르는 분노를 내면에 담아둘 수 없었고 담아둘 수 없었던 감정은 결국 화산처럼 폭력적으로 폭발했던 것입니다. 그 상태를 두고 병원에서는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다며 정신병리적인 판단 속에 약물 치료를 권했던 것입니다. 엄마는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만 혈안이 되었었지 아이의 감정을 담아내는 능력은 전혀 키워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이는 고통스러운 분노의 감정이 내면에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을 힘들게 감당하고 견뎌내기보다는 마음 편한 쪽으로, 즉 과격한 행동으로 시원하게 분출하는 쪽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과격한 행동은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양분이 되어버렸고 양분과 독이 뒤섞인 채 정신병리가 인격 안에 자리를 잡아갔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한 아동은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사랑도 독차지하면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귀한 아이였기에 모두가 관심을 집중시켰고 아이는 그 사랑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동생을 갖게 되면서부터 그리고 할머니가 암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상황은 급격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암울한 집안의 분위기를 아이는 양분과 더불어 섭취할 수밖에 없었고 엄마가 동생을 낳고 산후조리하는 동안 아이가 타지에 있었던 이모 집에 잠시 맡겨지게 되면서부터 아이의 문제 행동은 크게 발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울하고 힘겨울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잠시 동안이었지만 아이의 이별과 상실의 감정을 누구도 담아줄 수 없었고 아이는 알 수 없는 무서움과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의 아픔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으며 내면에 담아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천식이라는 질병과 야뇨증 그리고 불안장애라는 복합적인 병리적 현상으로 표출하며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리적 현상을 보일 때마다 동생에게 빼앗겼던 엄마의 사랑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기적처럼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천식과 불안장애 그리고 병리적 증상은 자신의 욕구를 기적처럼 만들어주는 양분이 되었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욕구가 필요할 때마다 어김없이 병리적 증상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양분과 독이 뒤섞인 채 정신병리는 많은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음은 양분과 비명 그리고 비명 없음이 하나로 융합되는, 다시 말해 양분과 독이 하나로 뒤섞이는 상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독이 양분이 되어 매우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유발하며 병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감정을 담아내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심리 상담이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넘어서 지난날 담아낼 수 없었던 아픈 기억들을 대화를 통해 쓰리고 아프지만 그 감정들을 내면 안에 담아내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감정을 담아내는 능력이란 주제로 감정을 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감정을 담아내지 못해 발생되는 이상한 행동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 그 의미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에 대해 좀 더 알고자 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공개 강좌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좀 더 자세한 안내와 심리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메일 주소 cgy7704@mail.net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를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변함없는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다정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